지금처럼 1+1 땡처리 판매에만 혈안된 업체들이 아니라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고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박람회 자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낚시가 쉬워지는 입질톡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낚싯대 만드는 최스텝 최강일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볼 이야기는 낚시 박람회 관련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쭉 보시다 보면은 과연 네가 뭔데 한국 낚시를 진단하고 이야기하냐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태어날 때 낚싯대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지금은 낚싯대 만드는 일까지 하고 있으니 거의 40년 정도를 저는 낚싯대, 짝대기 하나로 자라나고 먹고 살게 된 입장으로서 대한민국 낚시 산업은 저를 만들어줬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산업에 애착이 가고 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낚시 산업이 세계에서 더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욕심이 가득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해서 조금 길더라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나은 낚시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해보자 라는 취지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그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정피싱은 지난 주말 창원을 다녀왔어요. 경남국제 낚시 및 해양 레저 박람회에 참가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경남권 박람회는 참 뜻깊어요. 저희 유정피싱이 단순히 낚싯대 만드는 공장을 넘어서서 내수시장으로 들어와서 박람회를 처음 나갔을 때가 바로 2014년 엑스코에서 열렸던 한국국제낚시박람회였기 때문이죠. 당시 3곱하기3 부스 조촐하게 꾸려서 낚싯대 챙기고 유정피싱 사장님과 함께 둘이서 인천에서 부산까지 내려갔던 기억이 선합니다. 아무튼 그 뒤로도 부산에서 한국국제낚시박람회가 한 차례 더 열렸었기 때문에 경남권 박람회 참가는 이번이 3번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박람회를 기점으로 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박람회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순 없고요. 꽤 오래전부터 머리를 맴돌고 있던 생각인데 이번 기회를 빌어 좀 머리를 정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 박람회의 뜻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표준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산물의 개량, 발전 및 산업의 진흥을 꾀하기 위해서 농업, 상업, 공업 따위에 관한 온갖 물품을 모아 버려놓고 판매, 선전, 우열 심사를 하는 전람회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에서는 꽤 많은 낚시 박람회가 열리고 있죠. 우선 국내에서는 매년 3월에 열리는 한국국제낚시박람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을 이어온 국내의 메이저 낚시 박람회라는 것은 확실하죠. 더불어 최근에는 UFI 인증 박람회 중 하나인 경기국제보트쇼와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생활낚시박람회라고 하여 일산 킹텍스에서 낚시박람회가 열리고 있고요. 그 외에 인천, 대구, 군산, 이번 창원까지 해서 전국 다양한 낚시박람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로 나아가자면 우리한테 가장 익숙하고 친숙한 박람회라고 볼 수 있는 일본에서 매년 1월에 열리는 요코하마 피싱 페스티벌이 있고요. 그 다음 달 2월에 열리는 오사카 피싱쇼가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차이나 피시라고 해서 2월에 베이징에서 낚시박람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국가 단위로 크고 작은 낚시박람회가 있지만 역시 가장 큰 메이저 쇼라고 한다면 EFTTEX라는 유럽 박람회가 있고요. 매년 유럽의 다른 도시에서 열리지만 2024년 같은 경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피싱쇼라고 불리는 아이캐스트 낚시박람회가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다녀온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매년 7월에 열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 세계 다양한 곳에서 낚시라는 카테고리로 박람회가 열리고 있는데 저도 이 중 몇 개의 낚시박람회를 다녀와 본 입장에서 봤을 때 확실히 국내 박람회와는 성격이 꽤 많이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생각으로 박람회장에 오시나요? 최근 들어 참관객분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 볼 게 없다, 살 게 없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 보통 우리가 낚시 박람회에 가게 되면은 무언가 새로운 걸 사거나 특가에 사고 싶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국제낚시박람회 같은 경우는 진열관과 판매관을 따로 나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조사의 경우에는 새로운 신제품을 필두로 기술력을 뽐내는 자리가 될 것이고, 이는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낚시 관련 도소매 업체의 구매 담당자 그리고 해외의 바이어들이 실제로 제품을 구경을 하고 추후에 거래로 이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입니다. 반대로 도소매 업체의 경우에는 다양한 용품을 행사 기간 동안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재고를 충분히 소진시키고 또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기 위한 현금 확보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죠. 모두 아까 말씀드렸던 박람회의 정의에 맞는, 즉 판매와 선전의 목적으로 그들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매년 박람회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볼거리, 살거리,
새로움이 떨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박람회와 비교를 하며 이야기를 이어보고 싶은데요. 물론 인구도 훨씬 더 많고 낚시 산업 자체가 훨씬 더 고도화된 시장과 비교를 하는 것이 맞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실제 오사카 피싱쇼만 하더라도 한국국제낚시박람회에 비해서 낚시 영역만 놓고 보자면 규모가 꽤 차이가 나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생각이 조금 바뀌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벌써 10년 정도를 일본 낚시박람회를 꾸준히 가고 있는데요. 항상 갈 때마다 느끼지만 보고 나면은 재밌다, 신기하다 라는 생각을 꽤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울 점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선 참가업체의 경우 크던 작던 규모와 관계없이 확실히 업체들마다 색깔과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는 작은 업체들, 로드 빌딩 업체들 위주로 보는 편이에요. 일본은 확실히 작은 업체, 낚시 공방이라든지 1인 기업, 로드 빌딩 업체 등 자기 색깔 확실한 작은 업체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당연하겠지만 그런 업체들일수록 큰 대형 업체에 비해서 좀 더 아이디어 기반에 뭔가 톡톡 튀면서 개성 있는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작은 업체들이 꾸준히 제품 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는 베이스에는 참관객들, 즉 현지 낚시인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저 또한 일본에서 제가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확실히 일본이라는 나라는 음과 양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도장을 쓰고 플로피 디스켓에다가 자료를 저장하는 등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좀 답답한 문화도 있지만, 참고로 제가 2016년도에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직원이 100명이 넘는 꽤 큰 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봉투에다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세금 띄고 짤랑짤랑 동전까지 해서 말이죠. 어쨌든 반대로 이런 것도 좀 있었어요. 무언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메이커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물건들을 선택하고 구입을 하는 거죠. 많이 아시겠지만 차도 경차를 많이 선호하고 집도 불필요하게 큰 집보다는 가족 구성원에 맞는 사이즈의 집을 선택하는 등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꽤 많은 부분에서 아 맞다 그랬지라고 공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업체라도 제품이 좋고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살펴보고 또 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메이저 업체들에 대한 관심만큼 중소형 업체들에도 충분히 많은 관심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심과 피드백이 중소형 낚시 공방의 성장과 더불어서 더 건강한 낚시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그런 선순환을 일으킨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형 제조사뿐만 아니라 수입 업체에서도 박람회 참가 자체를 꺼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속 사정이야 다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에는 돈이라는 것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을 텐데요. 쉽게 생각해서 투자 대비 효율이 안 나와서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으로 정말 큰 부스를 운영을 하고 꾸미다 보면 정말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게 될 텐데요. 국제 낚시 박람회라고 했지만 해외 바이어가 와서 우리 물건들을 보고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여기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7, 8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의 낚시대 공장이라는 타이틀로 정말 많은 제조사에서 양질의 제품들을 정말 많이 만들었던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었는데요. 그런 시절과 비교하면 해외 바이어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박람회 현장으로서 바뀌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 낚시 산업이 경쟁력이 없느냐라면 그건 절대 아닙니다. 수출만으로도 1000만 불 이상 할 수 있는 낚시대 제조업체들이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체들이 현재의 분위기의 낚시 박람회에 나오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서사 내러티브는 어떤 이야기의 구조와 흐름을 의미합니다. 당연하지만 서사가 충분한 업체 내지는 산업은 그들이 만든 물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볼거리, 이야기거리를 제공을 하는데요.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일본 낚시박람회에 가면 항상 찾아보던 게 있었는데요. 바로 당해년도에 JB 마스터스 트로피를 찾아보는 거였습니다. 연간 낚시대회의 우수한 수상자들이 끼리 모여서 정말 왕중왕을 기리는 그런 대회의 결과물인데요. 이것은 개인의 성과이면서 동시에 조구사의 성과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꼭 찾아 헤맬 필요 없이 조구사에서 정말 제일 잘 보이는 위치에다 그런 트로피를 놓기 마련이었는데요. 올해는 메가베스였는데 작년에는 이마가치였고 다음에는 어떤 업체이구나, 또 처음 보는 업체에서 트로피를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사람들은 그 트로피를 보면서 이 회사에 대한 성과 그리고 용품에 대한 신뢰를 한 번에 느끼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작년에 이어 그 트로피를 뺏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절치부심해서 더 투자와 개발을 이어나갈 수 있겠죠. 물론 단적인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 거지만 이런 보이지 않는 스토리라인과 경쟁은 산업 전반에 있어서
있어서 자극제와 활력제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재미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쉽게 대한민국 낚시 산업에서 이런 서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급속도로 발전한 한국의 산업 구조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낚시 시장이 급속도로 커졌던 반면 우리의 낚시 문화, 인프라, 그리고 낚시에 대한 인식 등은 그 성장 속도를 못 따라간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신제품을 출시할 때 대한민국을 1순위로 내놓는 국가로 선택을 한다고 해요. 이유는 그 어느 나라보다 피드백이 확실하고 빠르고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좋다면 SNS를 필두로 정말 불같이 일어나서 구매를 할 테고, 안 좋거나 문제가 있다면 아시죠? 게시판이 불탈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의 작은 조구사들이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또 낚시 산업 전반의 서사를 구축해 나가는 그런 것을 기다릴 시간과 여유가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비슷하거나 심지어 더 높더라도 브랜드 파워가 큰 해외 용품에 열광하고, 아무래도 작은 기업보다는 큰 기업의 상품에 관심을 훨씬 더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겁니다. 이것은 점점 팬덤화가 돼서 국내 중소형 업체들의 제품 개발에 대한 의지를 꺾어버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브랜드들, 큰 회사의 제품들을 선호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크고 작음과 제품의 좋고 나쁨이 그 사이의 상관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첨단 기술의 반도체를 만드는 업체라면 그런 차이가 확연하겠죠. 3나노를 만들 수 있는 회사와 7나노밖에 못 만드는 회사의 기술 격차는 굉장히 크다고 여기는 것처럼요. 하지만 낚싯대는 생각보다 기술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낚시 산업이 세계의 낚시 산업을 선도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20년 전에는 한국에서 전 세계 낚싯대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책임졌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축적된 기술도 설비도 작업자들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잘 만들어진 낚싯대도 처음 보는 브랜드, 작은 브랜드라는 이유로 손에 쥐어보지도 않은 채 판단이 되고, 또 그런 소수의 의견이 브랜드의 흥망성쇠를 결정한다는 부분이 참 씁쓸합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로 일본의 제조사에서 만든 60만원대 굉장히 유명한 참돔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져볼 일이 있어서 사장님과 같이 그 낚싯대를 봤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제원상에서 보면 분명히 카본 튜블러 구조에 끝에 카본 솔리드 팁을 연결한 것처럼 나와 있었거든요. 카다로그에도 카본 솔리드 팁을 이용해서 초연질의 액션 구성 이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소재 질감을 봤는데 낚싯대 자체가 그냥 통 솔리드 같은 거예요. 통 솔리드는 무슨 말이냐면 튜블러로 카본을 가공하지 않고 말 그대로 손잡이부터 그냥 하나의 통 솔리드로 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낚싯대 표면이 굉장히 부드럽게 그냥 쭉 일자로 뻗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보니까 팁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튜블러 소재 특유의 랩핑 자국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카본 소재에 테이핑을 해서 열 처리를 하게 되면 그 테이프 자국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자세히 보니까 솔리드 소재 위에 그냥 테이프를 감아서 열 처리를 한 번 더 한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이 통솔리드 소재도 카본 튜블러처럼 보이거든요. 즉 낚싯대가 보기에는 굉장히 가는 카본 튜블러 소재로 쭉 가다가 끝에만 카본 솔리드 팁이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바트부터 쭉 이어지는 통 카본 솔리드 소재였던 거죠. 물론 통솔리드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랩핑 자국까지 내면서까지 마감을 해서 카본 튜블러 낚싯대처럼 보일 만큼 비싼 소재는 결코 아니라는 거거든요. 아무튼 개인적으로는 원가에 비해서 정말 높은 가격을 책정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싯대는 역시 땡땡땡 이런 식으로 정말 인정을 받고 많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씁쓸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도 한데요. 최근 들어서 영상 기반 플랫폼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해외의 큰 제조업체들이 한국 낚시박람회를 직접적으로 참여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쇼를 진행을 하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아가 낚시업계 이야기는 아니지만 패션업계에서는 가상 공간에서 패션쇼를 진행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시대적 흐름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참가해온 낚시박람회의 형태 또한 분명히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큰 제조사에서는 큰 돈 들여서 부스를 열심히 꾸몄지만 대부분 참관객들은 싸게 사러 올 거 없나 하고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어디서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볼 수 있는 온라인 쇼를 기획하는 것이 100번 1000번 옳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 낚싯대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다른 어떠한 용품들에 비해서도 지면이나 화면상이 아니라 손에 쥐어야만 알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정말 많은 용품이에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150g짜리
100g짜리 바다 찌낚싯대 1호대를 봤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굉장히 가볍겠죠? 그래서 1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주고 삽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200g대 1호대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낚싯대에서 무게를 줄이기 가장 좋은 위치가 손잡이대거든요. 특히 핸들 부위입니다. 거기서 최대한 얇고 가늘게 가공을 해서 있는 부품 없는 부품 다 경량화를 해서 일단 150g짜리로 표면적으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뒤가 가벼우면 어떤 일이 생기죠? 앞이 무거워집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밸런스 잘 잡힌 200g대 낚싯대가 실제 저울에 달아보면 무거울 수 있으나 체감상 더 가볍게 느껴질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처럼 카탈로그나 화면상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무게중심, 파지감, 제품의 질감 등은 오프라인에서 비로소 맛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국내에 크고 작은 강소 제조사들이 우리 한국 낚시박람회에 큰 기대와 함께 참가를 하며 참관객들도 그저 그런 뻔한 박람회가 아니라 정말 볼 거 많은 박람회로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외국 박람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 박람회의 정의에 대해서 물품을 놓고 판매, 선전, 우열 심사를 하는 전람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국내 낚시 박람회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선전과 판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바로 우열 심사입니다. 유럽 최대의 낚시 쇼 유로피언 피싱 태클 엑스포와 미국의 낚시 쇼 아이캐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정말 세부적인 장르에 있어서 올해의 상품을 꼽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2023년 올해의 바다 루어 낚싯대 선정, 스피닝 릴, 그리고 올해의 아이스박스 이런 식으로 아이템들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수상 내역은 말 그대로 회사의 굉장한 자랑이자 회사가 크던 작던 소비자의 인식을 한 번에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렸던 JB 마스터스 트로피아 같은 거죠. 수상업체들이라고 꼭 큰 업체들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처음 들어보는 강소 업체들도 제품만 확실하다면 충분히 수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극과 건강한 경쟁은 회사의 규모와 관계없이 1인 기업, 작은 공방, 로드빌딩 업체들에게도 제품 개발에 더 매진할 수 있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씩 쌓여나가는 이야기들은 하나의 서사가 되어서 대한민국 낚시업계, 나아가 낚시 문화 자체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운영되며 선정하고 또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이슈 등 해결해야 될 문제는 충분히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현재 유럽과 미국의 박람회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인 만큼 국내에서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작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매년 박람회 입점비가 오르는 것을 생각하면 속도가 무시무시합니다. 소형 공방 1인 기업에게는 제품 시험 및 출품을 위한 참가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그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 쉽게 참가할 수 있는 방안만 마련해 준다면 지금처럼 1+1 땡처리 판매에만 혈안된 업체들이 아니라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고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박람회 자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원래 10분 넘는 영상을 만드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 테지만 찍는 사람, 편집하는 저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영상을 녹화하는 데는 제 개인적으로 꼭 한번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었던 말들이 여기에 다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끝까지 보신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계신다면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민족 대명절 한가위네요.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하시는 일 잘 되시고 낚시도 재밌게 즐기시고 어복도 충만하시기를 저와 입질톡TV가 기원하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